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 올해 뭐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에서 소개드린 기술 중에 아스트로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랭킹 B에 있지만 이게 곧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올해 꼭 공부해야 할 리스트 중에 하나로 손꼽았는데요. 오늘은 아스트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렌더링 패턴 아일랜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아키텍처는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웹에는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가 있습니다. 현대의 웹은 정적 콘텐츠와 동적인 콘텐츠가 섞여 있습니다. 정적 콘텐츠의 경우 상태를 다루거나 유저가 이벤트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이미지와 같은 영역인데요. 이렇게 이 이벤트 인터랙션을 유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직후 리하이드레이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문제점은 동적 콘텐츠의 경우는 항상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후 이벤트를 다룰 수 있고 상태값을 동작할 수 있게 재조정 과정, 즉 리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유저의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액트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 리액트 18 버전에 나왔던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 덕분에 하이드레이션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 페이지 전체가 하이드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전한 문제점입니다. 좌측에 Before 하이드레이션에 나와 있는 회색 영역이 실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후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영역으로 바뀌기 위하여 이 대상들이 전체 하이드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리하이드레이션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체 영역 중에 일부 영역만 서버에서 렌더링한 HTML과 불일치가 일어나더라도 올바르게 하이드레이션이 된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CSR로 다시 전체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전체 HTML 파일 영역 중에 오른쪽 귀퉁이 영역만 하이드레이션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만든 HTML과 CSR 과정에서 일어난 HTML 렌더링의 극히 일부분의 불일치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페이지를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그려야 하는 등의 폴백 체계가 필요합니다. 위 에러는 Next.js를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불일치의 에러 문구를 표기한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 아키텍처는 전체 페이지를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하고 다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이드레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적 콘텐츠는 SSR을 사용하고 동적 콘텐츠는 슬롯이라고 하는 공간을 HTML에 미리 만들어 두고 이 슬롯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하이드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 슬롯은 플레이스홀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슬롯은 리액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레임워크들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각 슬롯은 독립적으로 하이드레이션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영역은 정적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들만 하이드레이션의 대상이 됩니다. SSR을 사용하는 주 이유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과 퍼스트 페인트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적 콘텐츠 영역은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고 따라서 접근성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되는 자바스크립트의 번들 사이즈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SSR을 사용하면서 얻는 장점과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아일랜드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어보셨을 때 SSR의 경량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아일랜드 아키텍처를 접했을 때 굳이 이것을 사용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SR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로딩되는 자바스크립트 청크의 사이즈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일랜드 아키텍처의 장점입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웹의 인터랙션의 영역이 많아져서입니다. 하지만 정적 콘텐츠 영역이 페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된 유지 케이스에서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영역을 사용할 때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일어나야 하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즉 기존의 Next.js에서 채택하고 있는 렌더링 패턴 또한 사용할 만한데, 굳이 성능을 쥐어짜기 위해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겠죠. 잘 안 쓸 것 같은 렌더링 패턴도 알아뒀더니 실무에서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ISR 패턴이 그러한 예시였습니다. 네, 이제 아스트로를 이용해 아일랜드 아키텍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아스트로는 아일랜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웹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리액트나 스벨트, 뷰 등 여러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들로 UI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컴포넌트별로 하이드레이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해줍니다. 아스트로는 .astro라고 하는 확장자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는 JSX 혹은 JS,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을 때는 TS 혹은 TSX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제 코드는 이런데요. 아스트로 확장자에서 다음의 코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운터 컴포넌트는 리액트로, 투두리스트는 스벨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머지 영역은 그저 우리가 HTML 확장자에서 만든 HTML 파일을 만드는 것과 같이 선언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저희가 실제로 하이드레이션이 필요한 영역만 카운터, 클라이언트 온이라고 하는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카운터와 투두리스트의 디렉티브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스트로에서 알아야 하는 문법이고 아스트로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네, 이 페이지는 부터 그 다음에 헤더를 정적 콘텐츠로 가지고 있고, 동적 콘텐츠는 카운터와 투두리스트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작성된 아스트로 파일을 HTML 파일로 산출해내면 아래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보면 굉장히 클린한 HTML 파일과 CSS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적 영역인 하이드레이션 영역이 되는 부분을 보면요, 이 데이터 속성을 통해서 아스트로에게 이 부분이 실제로 하이드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디 태그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보면 아스트로에서 만들어진 셋업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각의 리액트와 투두리스트의 JS 번들이 호출되고 있음을, 다운로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컴포넌트들은 각각의 별도로 번들된 JS 파일들로 만들어져서 유저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필요할 때만 로딩이 됩니다. 이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렌더링하게 되면 위에 HTML에 표기된 대로 정적 콘텐츠가 먼저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카운터 버튼에 클릭을 하거나 컴포넌트에 직접 유저가 인터랙션을 하면 그때 필요한 번들 파일이 로딩됩니다.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가 불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겠죠. 네, 블로그 하단에 번외로 스벨트로 작성된 투두리스트를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번 연도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할 아스트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적 콘텐츠가 많은 뉴스와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성능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렌더링 패턴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